안녕하세요. 슈아의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유독 러시아와 친한 벨라루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루스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북쪽으로는 라트비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내륙국이며 수도는 민스크입니다. 6세기부터 동슬라브족이 벨라루스 땅에 들어온 후 9세기경에 형성된 키예프 루스의 구성국가 중 하나인 폴라츠크 공국이 오늘날 벨라루스 지역에 존재하였습니다.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1240년 몽골의 침략 뒤 벨라루스 땅은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 후 폴란드 분할 때인 18세기 때 벨라루스 땅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벨라루스 땅을 차지하게 된 후인 1918년 3월 25일 벨라루스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지만 실질적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1919년 1월 5일 러시아가 수도 민스크에 들어오면서 해체되었고 1922년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은 소련을 침략하면서 벨라루스 땅은 독일군의 점령하에 들어가고 나치 독일의 괴뢰 정부가 세워졌으며 벨라루스인들은 게릴라식 저항을 하며 벨라루스 인구의 4분의 1이 희생되었습니다. 독일의 패전 후 벨라루스는 다시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벨라루스는 1990년 7월 27일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벨라루스는 독립국가연합의 회원국이 되었고 초대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97년부터 러시아와 국가연합을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현재까지 계속 재선에 승리하며 대통령직을 맡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독립 직후인 1992년부터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며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를 러시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통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는 1996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벨라루스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고 벨라루스는 현재 유럽 국가들 중 유일한 비회원국입니다.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은 다른 단체입니다. 유럽평의회는 1949년 1월에 브뤼셀 조약기구 외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되어 발족된 단체로 유럽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로 회원국은 47개국에서 2022년 러시아가 탈퇴해 현재 46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1950년대부터 서부 유럽 몇 개국 간에 설립되다가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초국가적 정치 및 경제 조직인 유럽경제공동체 CE를 1957년에 계승한 집단입니다. 벨라루스의 공용어는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이고 종교는 절반이 벨라루스 정교회를 믿고 40% 이상이 무종교이며 천주교, 이슬람교가 소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종교인을 포함해서 대부분 정교회의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민은 벨라루스인이 약 81%, 러시아인이 11%, 그 외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이 7%, 유대인과 기타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왜 그렇게 러시아 편을 드는 걸까요? 2020년에는 벨라루스에서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나는데 루카셴코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를 부정선거라 하며 시위는 더 거세졌습니다. 9월 23일 벨라루스의 국영 언론은 루카셴코가 비공개로 개최된 짧은 행사에서 임기 취임식을 가졌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유럽연합은 선거의 정당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며 시위대에 대한 탄압과 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벨라루스 정부의 격렬한 탄압에 직면했고 9월 1일 UN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문서화된 성명서에는 450건 이상의 고문과 부당대우,
성적 학대와 강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연합 군사 훈련을 하며 벨라루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하듯 루카셴코가 대내외적으로 곤란할 때마다 러시아의 푸틴은 루카셴코를 지지하며 고립된 루카셴코를 도와주니 루카셴코는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푸틴을 지지하며 푸틴의 보호하에 있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이때에도 러시아 편을 들며 언제 전쟁에 개입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벨라루스가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만 배치해도 우크라이나는 군 병력을 분산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와그너 그룹의 수장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 국방부에 불만을 품고 모스크바로 진격하여 불과 200km 정도를 남겨두고 멈추는 내란이 발발하였을 때도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프리고진과 와그너 그룹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며 중재를 했고 이를 프리고진이 받아들이며 러시아 내란을 멈추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벨라루스로 망명을 합니다. 프리고진은 사업가로 벨라루스에도 많은 투자를 하며 사업을 하고 있었고 루카셴코를 정치적으로 지지하였고 두 사람 간의 사이도 좋았기 때문에 벨라루스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푸틴의 눈밖에 난 프리고진은 결국 비행기 추락사로 사망하고 맙니다. 마치 전쟁 영화에 나올 법한 일들이 일어난 셈입니다. 벨라루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슬라브족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인 민스크는 아름다운 네바 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시로 성당, 궁전, 박물관 등 다양한 역사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고 특히 민스크 광장은 도심의 중심지로 고딕 양식의 성당과 동방정교의 신전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브라슬라브 호수 국립공원을 가시면 그림 같은 풍경과 다양한 야생동물로 유명하며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독재 공산국가여서 인터넷 검열이 심해 인터넷 사이트 이용에 제약이 많은 편이고 인접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미녀가 많고 미인 대회 수상자도 많으며 여성 평균 신장이 17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행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발트 3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